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0년 1, 2회 통합이죠. 필기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재료역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각 문제별로 이제 타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문제, 궁금하신 문제 바로 찾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봉에 축방향 인장하중 P가 작용할 때 직경의 감소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정형화된 문제고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변형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가로 방향의 변형률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 가로 방향의 변형률은 우리가 포화성비 뉴는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엡실론 다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엡실론을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요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만 알고 갑시다. 엡실론은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정의대로 L분의 델타 L 또는 이제 시그마는 2 엡실론, 이게 뭐다? A분의 P다. 요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풀이는 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0.012 mm가 나옵니다. 자, 직경의 감소량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적이 4인 강봉에 그림과 같은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W, P, L 이렇게 주고요. BC 부분의 변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혹시 이제 자유물체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유물체도라는 거는 이렇게 임의로 잘랐을 때 이 단면이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힘의 평형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똑같은 힘 W가 반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AB 구간에 걸리는 힘은 당연히 W랑 같은 인장력입니다. 인장력. 그래서 플러스 60이 걸리고요. 이제 B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C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 부분에 이제 힘의 평형이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W랑 P랑의 이 차이만큼 여기에다가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힘의 값이 뭐냐? W-P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제 W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인장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당기는 힘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꾸로니까 압축력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W-P가 35죠. 플러스 35이기 때문에 인장력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식, 변형률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중에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형률 계산해 보시면은 0.00043 해가지고 단위 넣었고,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도 레일의 온도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이제 온도 나왔으면은 요거밖에 없죠. 열응력 E는 시그마 T는 2 알파 델타 T. 자, 요거 딱 생각나시면은 아주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응력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팽창계수, 그 다음에 세로탄성계수 전부 주어져 있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88.2MPa 해가지고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열응력 이제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철도 레일처럼 길게 연결된 거는 열응력이 발생을 어떻게든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약간의 간격 틈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연결된 이후부터 이렇게 압축 응력이 작용한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이 딘 두께가 얇은 링을 수평면 내에서 회전을 시키는데 인장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암기하시는 문제고, 이게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증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장능력에 관한 식은 오른쪽에 있듯이 시그마는 로 v 제곱, 그러니까 밀도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로는 여기 이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의 감마 해서 중력 가속도는 주어져 있는데 이거 이제 감마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W는 감마 A 해서 단위 길이당 무게를 여기다 넣어서 식을 풀어보시면은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게 2013년도 기출인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거의 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외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길이와 재질로 만들어진 두 개의 원형 단면 축이 있다. 자, 지름이 D1, D2일 때 각 축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 물어봤습니다. 자, 변형 에너지 우리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그래프 같이 생각하시면 좋죠. X축이 T, 위에 Y축이 세타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 면적이 요게 이제 에너지다, 에너지다 해가지고 우리가 ET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U로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세타인데 요 세타에다가 세타는 GIP분의 TL 요건 이제 축에 관한 이 비틀림 공식입니다. 비틀림 각 공식이죠.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 이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요. TL G는 다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답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비틀림 에너지 문제지만은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꼬아놨어요. 요런 이제 문제 유형은 요렇게 이제 GIP 그러니까 D를 몇 배 했는데 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뭐 요렇게도 이제 많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의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평면 응력 상태에서 최대 주응력 이렇게 있어요. 자, 평면 응력 상태 하시면은 바로 모어의 원 딱 생각하셔야겠죠. 자, 모어의 원 우리 이제 알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모어의 원 그려볼 때는 요 X축을 먼저 그리고요. Y축을 그리고 시그마, 타우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A를 그리고요. A 얼마? 175. 요 방향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X, 시그마 Y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타우는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아무튼 요 A는 175, 요 B는 35,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나오죠. 2분의 35 플러스 175에서 C가 1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뚜뚜뚜뚜 해서 여기가 이제 타우 값 60이 됩니다.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R 값을 구할 수 있죠. R 값은 루트 씌워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92가 나오고 최대 주응력은 C 플러스 R, 그 다음에 최소 주응력은 C 마이너스 R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는 최대 주응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97에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어의 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넘어가죠. 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고 얇은 평판에 평면 변형률 상태로 시그마 X를 받고 있을 때 평면 변형률 EX를 물어봤습니다. 자, 엡실론 X를 물어봤는데 자, 평면 변형률은 딱 공식이 있어요. 일단은 이축 응력, 그러니까 2D에서는 여기 위에서와 같은 요 공식이 이제 있습니다. 시그마 X는 1-U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엡실론 X의 제곱이고, 요 U는 포화송비예요, 포화송비.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을 꼭 외우시고 있으시면 되고, 평면 변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은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은 요걸 이제 외우고 있느냐, 안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못 풀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3D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D. 평면 변형률이 아니라 뭐 부피 변형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부피 변형률은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가셔도 되고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외우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입니다. 고정된 축을, 양단 고정된 축을 그림과 같이 MN 단면에서 T만큼 비틀린 고정단 AB에서 생기는 저항 비틀린 모멘트 앱이 TA, TB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정형적인 문제고 여러분이 풀이 방법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정정보죠. 이거는 부정정일 때는 힘의 평형, 모멘트 평형 말고 다른 조건을 쓸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의 비틀림 세타 A라고 할까요? 스몰 a 세타 B죠. 자, 축에서의 비틀림 공식 세타는 GI P분의 TL이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TA는 A 플러스 B분의 T, TB는 A 플러스 B분의 A, T 해서 됩니다. 이걸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요 A일 때는 B, B일 때는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은 A분의 B에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트러스 구조물에서 B점에 10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BC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트러스가 딱 나오면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서는 바로 라미의 정리가 떠오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료역학에서 트러스는 거의 다 이 라미의 정리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미의 정리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사인 알파분의 PA, 사인 베타분의 PB, 사인 감마분의 PC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사이각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30도일 때 요 10kg 그리고 여기 이제 60도일 때 PAB 그 다음에 270도일 때 PBC입니다. 요거 이제 모르시면은 제 블로그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이제 솔브 기능 이용하시면은 PBC는 마이너스 20kN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요 그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압축 응력을 받겠죠. AB는 당연히 인장 응력을 받는 거고 자,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외팔보가 있네요. 자, 이거 단면입니다. 자, 그 단면의 자유단에서 전단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단면 AB 위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은 약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딱 보고 이제 풀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요 이제 전단 응력 보호 속의 응력이죠. 그러면은 타우는 기본적으로 IB분의 VQ다. 요게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단면의 최대 전단 응력을 묻는다 하면은 2A분의 3V 이거는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3A분의 4V 이거는 이제 원형 단면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제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뒤에 다른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도 아니고 원형 단면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킵하셨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 다 풀어야겠죠. 이제 전단 응력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I, B, VQ 세 개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뭐 V는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B는 여기 이제 폭이니까 4예요. 그러면은 이제 I랑 Q만 구하시면 되는데 I를 이제 구하실 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셔야겠죠. 두 부분으로 저는 요렇게 이제 나눠서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똑같으니까 2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해서 구하시는데 1번은 굉장히 구하기 쉽습니다. 그냥 12분의 BH 3승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도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요 위에 보시면은 요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심을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축 정리 I는
IG 플러스 AY 바의 제곱이다. 요걸 이제 계산을 하셔서 2차 단면 모멘트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333이 이렇게 계산된 값이고, 단면 1차 모멘트는 사실 구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Q는 AY 바 해서 요 단면 요 위쪽에서 바로 구하시면은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은 3.87 메가파스칼이 돼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는 풀지 안 풀지 요걸 결정하는 게 요 시험 합격 불합격에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쉬고 이제 1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